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3.3% 상승이 나오면서 6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 많이 컸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에 6월 달에 고가가 형성이 됐죠. 19만 2천 원에. 자, 그리고 나서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HBM에 대한 수요가 줄었나요? 만약에 그랬으면 보세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죠. 한미반도체의 주력 제품이 뭡니까? TC 본딩 장비예요. 그쵸? 그리고 HBM4용 TC 본더 4가 나왔습니다. HBM4용이에요. 앞으로 HBM4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엔비디아로 들어가겠죠. 엔비디아에서는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를 했죠. 사우디 쪽으로. 그렇죠? 중국 쪽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우디 쪽으로 오히려 고사양 칩셋을 체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고사양 HBM4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어디예요? 한미반도체예요. 왜? TC 본딩 장비. 만약에 TC 본딩 장비, 이 적층에 대한 발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데 적층과 발열, 이 층을 쌓았을 때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적층 기술은 열을 잡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TC 본딩 장비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삼성전자에서도 계속 그쵸? 하이닉스에 뒤처질 일이 없었습니다. 하이닉스가 특별히 HBM을 먼저 준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필요했었던 게 TC 본딩 장비가 필요했고 여기에 키를 쥐고 있는 건 한미반도체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실적을 다시 볼게요. 24년 12월 달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25년도에도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뛰어넘는 그것도 거의 80% 정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네. 근데 주가는 빠졌네. 그쵸? 주가는 빠졌네. 그러면 여기서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을 먼저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그쵸?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더 보기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재무 차트입니다. 보세요. 실적은 피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엔비디아가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냈고 기존의 빅테크들의 공급은 계속 더 늘려가는 발표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국 쪽으로도 수출 재개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죠. 트럼프가 반도체 말고는 모든 부분들이 타결이 됐다고 보면 돼요. 이미 오피셜하게 발표가 나왔고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렇죠? 주식 사기 가장 좋은 날이다. 이렇게 3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이 더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도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한미반도체만 빠진 거야. 그러면 24년 6월 달을 기점으로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23년부터 시작해서 만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으면 2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증가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출액 기준에서 대략 7배에서 8배 정도. 요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은 겁니다. 300억대에서 2,500억까지 올라왔으니까. 맞잖아요?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주가가 만원부터 지금 얼마? 8만원. 딱 그 정도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부터 갖춰지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 확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가 빠지려면 하락하려면 어떤 부분이 발생해야 될까요? 엔비디아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야 돼요.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사이 안 좋은데요. 지금은 하이닉스 쪽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실 텐데 이 내용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키를 한미반도체가 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을 때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죠. 테크윙, PSK 홀딩스, 그렇죠? 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라 이제 23년도죠. 23년도부터 시작해서 PSK 홀딩스도 어때요? 6,000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1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5,000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1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만원 초반부터 20만원 가까이까지
거의 한 20배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주가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느냐? 하이닉스의 상승. 그쵸? 하이닉스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꺾일 때 다 같이 꺾였죠. 변동폭이 큰 쪽을 같이 공략하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고요. 하이닉스 사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반도체를 보고 있으면 삼성전자 몰빵, 하이닉스 몰빵, 그러면 나는 HBM 쪽을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AI 반도체가 잘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사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사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테크윙, PSK홀딩스 이렇게 확장시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서 가격 확인이 진짜 필수다. 그럼 가격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건 52주 신고가를 언제 넘느냐. 자, 그럼 52주 신고가 지금 넘어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120%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5월 14일입니다. 여기 6월 14일 날 뭐가 나왔죠? 고가가 딱 찍혀 있죠. 그러면 지금 한 달 뒤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고가가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냐? 신고가 구간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를 강하게 불러올 수 있는 가격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52주 신고가, 딱 1년치 신고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에 대한 상황을 볼게요. 지금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조금씩 매수 구간이 들어오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그쵸? 매도 구간이 더 많죠. 한미반도체. 그럼 요걸 1년까지 되니까 요거를 제가 다른 종목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한 달 동안 미증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밑에 있는 주가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이죠.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근데 이만큼 하락시킨 거 있죠. 여기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강세폭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세를 만든 이후에 조정을 받아야 돼요. 신고가를 만들더라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때는 22평까지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평균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62평을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정을 받는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지만 62평을 이탈해서 여기 201평선을 찍고 오는 장기 평선을 터치하고 오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시장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3월과 4월 초까지 시장 어땠나요? 코스피도 박살, 코스닥도 박살, 나스닥도 박살. 나스닥은 어느 정도까지 빠졌나요? 고가 대비 저가 폭이 무려 26%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죠.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 시장은요. 아니, 국채 시장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국은 채권 발행을 계속해서 합니다. 거의 뭐 무제한으로 발행하고 있어요. 그럼 수요가 필요해요. 누가 이 채권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채권을 사주는 수요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이렇게 따지면 일본이 국채를 팔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큰 수요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 내에서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연준,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권들. 이 규모가 일본과 중국을 합쳤을 때 20%대예요. 총 국채 시장 규모에서. 근데 나머지는 미국 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과 일본이 매도했을 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붕괴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미국 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으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걸 텐데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 채권을 사가지고 이걸 담보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쵸? 일반적인 조정 10% 빠지든 20% 빠지든 기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갑자기 폭주를 하면서 전혀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을 때는 폭락하는 상황 나오죠. 코로나 때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주식을 커버하지 못할 정도까지 빠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요. 4.9% 5%예요.
그쵸? 미국 정부가 담보하는 채권 돈을 떼일 일이 있을까요? 근데 5%. 자, 신용대출을 받으러 가면 5에서 6% 정도만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용 좋으신 분들은. 그쵸?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면. 그러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우리가 대기업 다니는 거기보다 못하다는 소리입니까? 뭐 금액이나 그런 것들은 싹 다 빼고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나온 거죠. 미국은 이 내용을 지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이자 비용 낮춰야 된다. 근데 트럼프가 말을 한마디 관세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채권 금리가 막 올라. 미국이 내야 되는 이자 자체가 높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4월 10일을 기점으로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주식 사기 좋은 날이다. 재테크의 달인이 됐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나스닥이 올라갈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 빅테크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트럼프 따라서 젠슨 왕이 사우디까지 따라가서 직접 계약을 발표했다.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엔비디아 향후 5년간 사우디에서만 7억 2천만 달러 매출이 예상된다. 새로운 수요처가 또 나왔어요. 어디? GPU에. 엔비디아의 이 쿠다 생태계는 지구상의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시장을 빼놓고는 한국 시장도 강세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한미반도체도 이제 62평을 돌파해서 이제 최소한 22평이 62평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정배열 구간에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12월과 1월 달에 최소한 요 정도 조정은 안 나왔어야 되거든요. 보통 요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조정이 한 번 더 받은 겁니다. 왜? 관세. 트럼프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을 보여드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도 매수세가 돌려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환율도 계속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한미반도체는 보통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져요. 즉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수혜를 입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환율도 올라가겠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간다. 근데 한미반도체에 지금 주로 들어가고 있는 쪽은 하이닉스죠. 아직까지는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요겁니다. 요거 한미반도체 HBM4형 TC본도 4 출격 16단까지 적층 가능. 이게 뭐예요? HBM4 하이닉스에서 만들겠죠. 지금 당장에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 지금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지는 구간은 나오지 않고요.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마다 매수 구간을 잡아도 된다. 하지만 타점을 어떻게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5월 14일 83,200원에 제가 84,000원까지 올려서 잡으세요. 지금 얼마? 83,700원. 지금도 매매 가능하다.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겁니다. 이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저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한 주도 팔지 말고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올려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오늘입니다. 9시 41분. 9시 41분 어때요? 286,000원 2% 상승했을 텐데 오늘 11%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본다? 가격을 보고 본다.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매매한다.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최악의 상황. 신고가의 반대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갖춰졌는데 바닥은 찍었고 나스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는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이제 61평을 돌파한다? 그럼 당연히 매수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자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B가 매수고요. S가 매도입니다. ABL 바이오 최근에 신고가 찍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하락했지만 이 구간에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 거죠. 어때요? 76%까지 수익 구간 늘어나죠. ABL 바이오뿐만 아닙니다. 조선주도 엄청 강했죠.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한 결과 수익 구간은 57%까지. 언제? 2월 5일 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관련된 종목군들 매매하라 그랬죠.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도를 했고 2월 초에 매도했습니다. 그런 결과 삼성중공업으로 제가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매도한 결과 어때요? 17%. 자, 한화오션을 매매를 하면서 이동한 쪽은 삼성중공업이에요. 같은 업종이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오션을 왜 팔았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오션은 이격이 발생할 만큼 발생했고 하나오션이 꺾인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으로 간 겁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대장주 잡아야 돼. 이거 맞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테마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업종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겁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국도 조금씩 선진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목 장세는 계속된다는 점.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쵸 17%뭐 다른 종목 하나 더 보더라도 뭐 과거에 DI나 그런 종목, 이것도 삼성전자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계속 나오죠. 25%, 14%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 건지, 신고가에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즉 주도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삼성전자 바닥 잡혔다. 하이닉스 3% 강세. 한미반도체 포함 HBM 장비주 모두 강세. 한미반도체 매수 오늘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한 결과 어때요? 오늘 11% 상승해서 끝났다. 그쵸? 언제 매수했다? 여기 쭉 보시면 2.3%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매수 완료.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 중.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신고가인데 9시 42분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신고가. 한 주도 팔지 말고 보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바닥을 찍고, 즉 신고가의 반대인데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